이렇게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수능에서 보는 거고, 너희가 실제로 아니야, 그대로 하면 돼. 실제로 너희가 입시가 바뀌어도 결국은 좋은 대학을, 이름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을 봐야 돼요. 왜냐면 들어봤는지 몰라도 최저라는 걸 맞춰서 가거든요.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수능만으로 가는 게 있고 두 개를 섞어 가는 게 있어. 근데 너희가 느낌이 오다시피 대학에서는 사실은 수능을 쳤으면 하거든.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보는 거지. 학교 내신은 안 믿는 거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원래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것 자체 내신의 비중이 커졌으니까 이제 요걸로 가는 것도 있고 요걸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좋은 대학은 요것도 같이 보는 거야. 내신만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은 꾸준히 해야 한다.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자. 그 첫 번째 우리가 문단별로 번호를 매깁시다. 쭉 다 해놓으세요. 쏙쏙 들어간 게 문단이야. 쏙쏙 들어간 데다가 번호를 다 이렇게 써요. 5, 6. 가 문단이 6개 있네요. 나 문단 2, 3, 4, 5개가 6개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글을 읽었겠지만 뭔가 이게 사회 지문인 것 같지요? 계약설 뭐 이런 느낌이지요? 먼저 가 여기부터 볼게요. 가의 글은 뭔가 중국 느낌이네? 그죠?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전국시대에 배웠었죠. 춘추전국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다 뭘까요? 그렇지. 오후.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럼 여기서 그나마 핵심이 되는 말이나 문장은 어딜까? 앞쪽일까? 뒤쪽일까? 앞쪽. 뒤쪽 같죠? 그래서 어떤 시대였대? 어떤 시대?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는 사상이 뭔데? 융성하다가 뭘까? 융성성 있게. 어떻게나 녹화하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많이 그러시면 안 돼요, 쌤. 네가 뭔데? 나온 시대다. 즉 여기서 힌트가 딱 나왔잖아. 이제 사상 얘기할 건가 봐. 그죠? 핵심 단어는 사상이에요. 사상. 그럼 사상가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 사상가 중에 첫 번째 나온 사상가가 바로 순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프로그램 뭐야? 순자, 영자 있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 왜 이렇게 옛날? 나솔이 아니라 원래 사상가 중에 순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봤대요.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때 이게 뭐지? 할까봐 설명을 해줘요.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이래.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대요. 다시, 그럼 순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사회는 뭐다?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악. 무질서와 혼란이 악이래. 악. 나쁜 거다. 준석이도 필기해야 돼요. 악이라고 보고 그 악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뭐 때문에? 인간의 성. 근데 이 성이 뭐라고? 원래 태어나면서 지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말을 좀 고상한 말로 저기야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런 느낌인 거야.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성에서 비롯한 건데 인간이 그러면 성이 어떻다고? 인간성이 뭐하다? 악하다.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악한 건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이게 너희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성악설이라고 해요. 오.
오. 사람은 원래부터 들어봤군요. 오케이, 그만해. 오케이. 내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낸다.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대. 그러니까 원래 나쁘다. 사회적 자원과 재원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나쁘대.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난대. 즉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악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하다? 악하다. 그럼 이걸 너희가 배운 걸로 정리하면 성, 악, 설이구나.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대. 심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 심 때문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때 심은 뭐래? 심이 뭐래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래요.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 뭐야? 인지하다가 뭐죠? 깨닫고 안다. 그렇지. 인식하고 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대. 즉 심이라는 건 성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성을 통제한대.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도 심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통제한다는 거지. 그치?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 산물을 뭐라 한대요? 위라고 한대요. 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어 2개 나왔어요. 지금 심이라는 말과 위라는 말이 나왔고 너희는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러한 핵심 단어의 뜻이 다 나오거든. 그래. 그래서 다 나와 있어. 너네가 모른다는 거를 평가위원들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줘. 찾는 게 중요해. 이 설명을 다 찾아. 너네한테 이거를 처음부터 탁 이렇게 안 해요.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이 뭐야? 인지능력. 위는 뭐야? 그걸 고치려는 노력.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공부할 때 악과 심과 위가 있다는 거야. 악 뭐야? 아이씨 이거 조금만 보고 해야지. 쇼츠 조금만 보고 해야겠다. 악한 마음인가? 이게 지금 악인 거야. 악. 근데 그거를 심이 누르면 아니야. 해야 돼. 나 지금 안 하면 밀리니까 해야 되겠어. 이게 이제 인지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게 뭐래? 노력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순자는 뭐라 했냐면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대요.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뭘 언급했대요? 얘를 언급했다. 예. 위의 핵심이 얘인데요. 그것을 실천한 것을 주문한다. 얘란 또 봐봐. 설명해 주잖아. 너희 모를까봐. 얘란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우려를 만든 일체 사회 규범이래요. 즉 얘가 뭐래요? 규범이 뭔데? 질서, 규칙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것들이래. 즉 얘라는 거는 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인 규칙이래요. 법칙 같은 거. 그지? 이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래요. 즉 어떤 행위의 기준이라는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 법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 기준이 없죠. 그렇잖아. 수업 시간에도 질서가 뭐 없을 거 아니야. 법이 없으면. 규칙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얘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지. 그런 규범과 법칙을. 그래서 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이 뭐냐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거래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물결을 했냐면 줄 친 거는 그냥 다 말 뜻을 갖고 줄을 쳐놨고요.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새로운 얘기하고 있지. 얘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로 얘기하잖아요. 추가적인 정보는 다르게 구분을 해서 너희가 한눈에 봐도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긴 글을 읽고 문제 풀 때 까먹잖아. 뭔 얘기했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그때 딱 보는 거야. 너희가 구분을 해놓으면 봐봐. 선생님처럼 줄을 쳤어. 이건 말 뜻이구나. 하다가 갑자기 물결을 띡 했어. 여기 뭔가 다른 얘기 하나 봐. 다른 정보가 나왔나 보네. 이렇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다시 읽어야 돼. 처음부터. 망하는 거죠. 알겠지? 이게 수능인 거야.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이 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한대요.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래.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한대요. 위치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무슨 차이? 무슨 차이? 신분적 차이가 위치인 거지. 그 신분적 차이가 바로 뭐다? 위치인데 그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해야 된대. 그러니까 위치가 만약에 낮아. 그럼 그에 맞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를 해라는 거지. 그게 사회 질서다. 그래야 다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약간 신분 차별적 느낌이 살짝 있다. 그치? 이때 순자는 군주가 뭐예요, 얘들아? 왕. 왕이야, 왕. 왕을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당연하겠지. 왜? 신분적 차이를 중시한 사람에서 신분의 끝판왕이 왕이잖아. 제일 높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역할을 중시하겠지.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적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돼. 군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군주가 하는 역할? 뭐 한대? 예를 지키고 또 예를 만드는 사람이래. 예를 만드는, 법칙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준대. 넌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그들을 가르친대. 그래서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대요.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악한 성이라 했지 아까? 그게 교화되고 좋아지는 거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갈 수 있대. 그럼 선한 사회를 가려면 누가 중요한데?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대. 봐봐.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자마자 뭔가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왠지 알아요? 왜 여기서 문제 나올 것 같냐면 이 말 때문이야. 달리. 그럼 저거를 딱 보자마자 출제위원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순자가 다른 사상가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너네가 저걸 잘 읽었는가 못 읽었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돼. 뭐가 다를까? 사회 문제의 원인은 외적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대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 때문이야 이런 거지. 악한 것 때문이고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했대요. 뭐라고? 인간의 노력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인간과 사회는 바뀔 수 있다. 긍정했다. 그치? 그래서 이게 결론은 그러네요. 이게 순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은 갑자기 어느 나라로 갔어요? 지금 홉스. 어느 나라게? 미국, 호주, 독일이에요. 괜찮아. 그거 몰라도 돼. 어쨌든 외국인. 어쨌든 약간 동양인이 아니야. 서양인. 그치? 홉스가 살던, 그러니까 이제 홉스 얘기하네요. 홉스 새로운 사람 나왔어. 17세기는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기억나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세계사 시간 때. 종교전쟁. 구교, 신교, 가톨릭. 몰라요. 그래요.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왕권 신수서 이런 거 배웠는데. 왕의 권력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됐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홉스라는 사람도 시기는 달라도 아까 순자는 아까 춘추 전국 시대잖아. 그럼 엄청 빠른 시대거든요. 거의 100년 뒤에 이 사람 1000년 뒤에 나온 사람이야. 시간이 그렇게 다르지만 둘 다 뭘 연구했어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홉스는 인간 탐구를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단어와 주제 문장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집단적 삶인 자연 형태를 이거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 이런 거 사회 시간에? 사회계약설?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배웠어? 그래서 그럼 배웠을 거야. 네. 배웠기 때문에 나왔을 거야. 왜냐면 이게 3월 모고는 너희가 다 배운 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홉스는 국가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려고 뭘 얘기했냐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시대, 국가 없었던 거, 국가 없었던 시대는 뭐였냐면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래요. 다시 국가 성립 이전은 뭐래요? 자연 상태.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전제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올라갈게요.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대요. 이게 무슨 권? 자연권. 다시 자연권이 뭐라고? 누구나 절대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권이 아니라 자유권 느낌인데, 그지? 근데 이걸 자연권이라고 말한대. 누구? 홉스는. 자유를 자연권이라 얘기하는 거구나. 그지?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운대요.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한대요. 이 말도 들어봤죠? 사회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데. 도덕 시간에, 그렇지?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속에서 서로 싸우는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래.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한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서로 막 싸우니까 죽을 수 있잖아. 누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갈망이 생길 수도 있다. 그 감정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다. 뭐라고? 자연법. 자연법이 뭐래요? 평화로운 상태로 가기 위한 좋은 법칙이래요. 그래서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야. 왜냐하면 자연법의 목적 자체가 평화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니까. 그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회계약이 왜 이루어졌대요? 뭘 추구하니까 인간이 뭘 추구하니까? 평화를 추구하니까. 평화롭게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안전해지고 싶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게 사회계약이라는 거죠. 됐죠? 다음.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2단계를 거친대. 단계. 그지? 뭔가 이 단계에서 시험이 나올 것도 같죠? 첫 번째 단계에서 1번 단계래요.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뭐한대? 포기한대요. 다시 자연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한대요.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대. 그러니까 나는 내 거 자연권은 포기했는데 저 새끼가 포기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상태인 거죠. 갑자기 동의를 막 심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계약 자체가.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깨는 놈을 제재할 강제력과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워야 한대. 이해돼요? 이거 무슨 소리지? 어떤 놈 한 놈이 이거를 깨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재할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통치자. 통치자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양도하는 단계가 2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럼 1단계는 뭘 포기하고요. 2단계는요. 양도하는 거지. 핵심은 1단계는 자연권을 포기해. 2단계는 자기의 그 포기한 자연권을 양도해. 누구한테? 통치자한테. 이게 핵심 문장 단어 끝. 그지? 그래서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고등학생이 되면.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탄생하는데 리바이어던은 원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이래.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했대. 즉 국가가 리바이어던이래요. 근데 리바이어던이 원래 뭐래? 괴물이래, 괴물. 이 괴물은 어떤 상태래? 힘이 엄청 세대요. 그런 이 괴물은 원래 성서에 나왔대. 성경책에. 근데 이거를 국가 이름에 갖다 붙였어. 그 말은 국가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소리네. 이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응. 그래서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데요. 뭐라고? 통치자의 어떤 책무가 있대요. 통치자의 책무는 책무가 뭐야? 책임과 의무. 책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 거야.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냐면요. 우리가 통치자가 갖고 가는 거는 자연권을 가졌잖아요. 개개인의, 그지? 개개인의 자연권을 가져가지고 그들을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나한테 복종해라. 대신에 복종을 요구한 대신에 뭘 해줘야 돼? 보호, 그렇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게 책무라는 거지.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한대요. 여기서 그가 누군데요? 네. 그래서 뭐 했냐? 안전을 보장한대요.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시대가 나온대요. 즉 결론, 통치자는 자연권을 받았어. 그들을 지켜줘요. 그리고 법을 따르게 한대요. 그러면서 질서가 유지되니까 서로의 권리가 막 잘 행사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역할이고 그런 거라는 거지. 그지. 넘어갔다. 마지막.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대요. 다시 홉스는 뭐라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로 국가 성립 과정을 얘기하고 있대요.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 힘의 원천이, 봐봐, 내가 빨간색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을 지금 찝어주고 있는 거야. 신이 아닌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국가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대. 주권국가가 뭔지 알죠? 권력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우리 미국 혁명사 배울 때 했잖아요. 그죠? 프랑스 혁명. 그거의 토대를 마련한 건 바로 홉스다. 왜냐면 홉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연권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인 거지. 끝.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설명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풀어봐야 되죠. 왜 틀린 것 같아요? 딱 봐도. 인간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인간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잖아. 그지? 네. 2번 넘어가 3번은요. 3번은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뭔데? 종교적 믿음? 순자는 믿음이 아니라 뭐 개인의 인간성이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치? 홉스도 믿음이 아니죠. 그죠? 4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 탄압? 아유, 전혀 아니죠. 지도자의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 지도자의 위치가 통시적이 뭐냐면 시대를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원시 시대부터 쭉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죠. 시대별이 아니라 홉스 시대 끝, 순자 시대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답은 그래서 끝. 넘어갈게요. 34. 군주와 통치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틀린 것은 어이구 이것도 맞췄어요. 뭐야? 쌤 그러면 어이구. 그래서 이게 몇 번이죠? 그래 그러지 마. 왜 그래 너 진짜. 그래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죠? 2번. 왜 2번이 틀렸을까요? 통치자는 신호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건 뭔데? 아니,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나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대잖아. 그지? 나의 통치자가 지금 두 번째 홉스에 대한 얘기죠. 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이것이 왕권 신수설인데
그때 나에 나온 통치자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자연권을 받았어? 그나 개인으로부터 개인이니까. 자연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거야. 체크해놓자. 이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자연권을 부여받았어.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35.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요. 옆으로 가니까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거래요. 신분적 차이를 나는 앞에 돌아가기 싫어서 쓰는 거야. 직분을 정하는 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 신분적 차이와 직분을 정하는 이유가 뭐였었죠? 소연아? 왜 이렇게 한다 그랬지? 왜 신분에 따라서 일을 다 나누는 것일까? 뭘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게 하려고? 평화롭게. 그치? 그래서 하는 일을 정해가지고 그게 군주가 그런 걸 제일 잘해야 된다며. 뭔가 그 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런 느낌을 찾으면 돼요. 그럼 1번은 어떨 것 같아? 뭔가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정하는 것은 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거와 관련이 없어요. 일을 다 시키는 거잖아. 2번은요. 저도 세우는 거 아니지, 그치? 세우는 거 아니고. 3번은요. 심을 체득하는 게 아니라 심은 원래 있는 거. 체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체득은 뭔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4번.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한대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래요. 어때요? 소연아? 이거를 구분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구분한다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핵심은. 이게 목적이다 하는 거지. 결국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걸 만든 것이다. 36. 니은이 또 어디 있냐면요. 니은 돌아가니까 사회계약이네요. 니은은 사회계약이야.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어때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맞죠? 그거 나왔지. 2번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서 일어난다. 맞죠? 스스로 준다 했어. 위험을 극복하려고. 그치? 무서우니까. 3번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없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는데? 포기하는 건데. 그렇죠. 포기하면 어떻게 그걸 힘을 제재해? 그죠? 두 번째 단계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 3번이에요? 왜 잘못 채점했어요? 야 그냥 너 틀렸다고 해. 아니 쌤 30년 고쳐서 틀렸어. 4번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가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위반하면은 제재할 수가 없어요. 양도를 이미 해버렸는데 어떻게 제재해? 그죠? 5번도 두 번째 단계 계약은 첫 번째와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계약에서 이미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권리가 양도가 돼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37. 이런 게 실제 수능 느낌이에요. 이런 게 수능 느낌. 가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을 합니다. 그럼 일단 보기를 봐야겠죠? 보기를 보니까 생물학자인 게릿 하디는 공유지에서의 깜짝이야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걸로. 공유지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했대요. 너희 공유지가 뭐예요? 공유지. 그 약간 공항 그 뭐야. 공유지. 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땅. 공유지. 그래서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었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이 뭐예요? 사람. 어떤 사람? 양치기. 양 이런 거 치는 데리고 다니는 애들. 소떼 데리고 다니는 애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소떼들을 목초지에 풀어놓는데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한대. 그러면 목초지가 엉망진창 되겠죠. 왜? 소떼들이 목초지 다 먹으니까. 그치?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죠. 얘가 이거 하니까 딴 놈 들고도 이거 해가지고 황폐화 된다. 이 느낌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보자. 1.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조지의 황폐화를 막고 우리 순자가 말한 위가 뭐였었지요? 위가 뭐 하는 거였어? 네. 그봐 돌아가게 되는 거는 노력하는 거. 그래.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하는 거거든. 그 목동들이 의식해서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막았겠죠. 맞죠? 맞죠? 2.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라 보았다. 어때요?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가 뭐였어?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서 막 싸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잖아. 맞죠? 네. 맞네. 3.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바꾼. 어때요? 그지? 왜죠? 얘는 국가랑 계약을 맺어야 된다 했고 순자는 인간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 노력하면 되니까. 그지? 4.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이해하겠군. 어때요? 이해될 거라 생각했대. 어때? 합리적인. 왜 아닐까?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순자는 원래 성이 악하니까 공포를 느끼면 어떨까? 더 악한 행동을 하겠죠. 노력을 안 하면. 홉스는 공포를 느끼면 어떨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 능력을 갖는 건 아닌 거야. 순자는 합리적 판단을 하려면 사람이 노력해야 된댔고 홉스는 자기의 자연권을 양도해서 국가에 맡겨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지. 됐죠? 마지막은 어휘 문제라 사실 별로 할 게 없는데 그죠? 그렇죠. 맞춰야 되죠? 안 해도 되죠? 몇 번이었죠? 3번? 끝내가도 되죠? 이건 하는 게